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서화 작품과 한국 근현대 미술을 통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새봄의 희망찬 기운을 맞이해 봅니다. 미술관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만나볼 전시는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전 서화 조응하다입니다. 한국화의 필법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전시와 박대성 화백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특별 기획전 서화 조응하다는 어떤 의도로 기획됐을까요? 이번 서화 조응하다전은 박대성 화백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의 글과 그림을 소개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서화 조응하다 전시에는 박대성 화백님의 신작을 포함해서 과거에 작업하셨던 임서, 임모분이 함께 연출되고 있는데요. 임서라 함은 글을 따라 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고요. 임모라 함은 그림을 따라 그리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행위들은 과거 우리 선조가 글과 그림을 연습하기 위해서 당대의 명화가와 명필가들의 글과 그림을 훈련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은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 수묵으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과거의 작품들에서 이번 전시에 공개된 최근작들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박대성 화백님은 과거에 진경산서와 같은 사실화를 주로 많이 그리셨는데요. 2000년대부터 글과 서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서서히 그림에 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이 가진 매력에 빠지시게 되셨는데요. 그 이후부터 글이 등장하는 추상화와 같은 한국화를 많이 그리시게 되셨습니다. 서화 조응하다전은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회화의 전통적인 수학법과 양식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한국 서화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화 조응하다전은 박대성 1관부터 5관까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대성 1관에서는 필법이란 타이틀의 영상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박대성 2관에서는 우리의 글과 그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연표가 있는 아카이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성 3관과 5관까지는 박대성 화백님의 신작과 그리고 구작들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갑골문자 같은 고어를 그림에 접목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3관에서는 특히 지서, 김생, 임서 작품이 눈여겨볼 만하다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 신라시대 서성인 지서 김생 선생님의 작품을 비석에 새긴 글을 탁본한 것으로 그 탁본된 글을 화백님께서 임서하신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길이는 무려 20m나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한 이유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왔고 어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문인화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5관에서는 경주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주의 문화유산들이 화폭 속에 재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옥룡암에 새겨진 안각화를 직접 그리신 작품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화백님은 과거에 만들어진 경주의 많은 유적들을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되고 보존해야 될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화자산이자 가치로서 여기고 계십니다. 그 유적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에 이렇게 옥룡암을 다시 그림으로 재탄생시키셨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서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서화 조응하다 전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우리의 글과 그림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한국화를 조금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포항 시립미술관으로 봄맞이 산책을 떠나볼까요?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총망라하는 전시 봄이 와 있었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한국 근대미술 봄이와 있었다는 구한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동시대 작가까지 약 40여 명이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 한국의 그 격동의 역사를 살아냈던, 그리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그 창작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용기를 통해서 오늘의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고자 마련한 전시입니다. 코로나19와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마음에 새봄 같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된 전시 봄이 와 있었다. 장욱진, 청경자, 박수근 등 시대를 아우르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이 와 있었다에는 37명의 작가들이 함께 합니다. 이 작가는 우리나라 그 한국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작가이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한국 미술사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통점으로 하나의 유파나 화풍, 기법을 통해서 작가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렵고요. 대신 그 한국의 어떤 미술사, 한국의 역사와 함께했던 각 시대의 대표 작가들을 함께 모아놓은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내며 작품에 녹여낸 근현대 미술 작가들. 이번 전시에서는 시대별로 차근차근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미술사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미술사라는 것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저희가 그 맥을 조금 이어가는 작가들을 좀 선보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우리나라 그 공사립 기관의 주요 컬렉션에서 저희가 선정한 작품들입니다. 한국 미술사의 전통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 이런 것들을 조금 혼합해서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근현대 미술의 탄생부터 80년대 민중미술 계열의 작품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작품은 무엇일까요? 이곳에는 우리나라 그 등록문화재 2점이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심산 노수연의 실록 1920년대 작품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럽 유학 1호인 그 배운성의 가족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을 통해서 당시 조선 화단에 유입되었던 서양 조형 기법의 그 특징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노수연의 실록은 비단을 그린 수목채색 작품으로 전통적 산수화에서 벗어나 근대적 서화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배운성의 가족도는 부두, 찻잔, 반려견 등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사실주의 조각의 어떤 대가인 권진규 작가가 테라코타로 제작한 영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영이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인데요. 그 당시에 권진규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아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시대별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봄이 와 있었다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미술사의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올봄 꼭 만나보세요. 한국 근대미술 봄이 와 있었다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전시인데요. 한국 미술사의 전면목을 볼 수 있는 작품과 그다음에 한국 미술사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전시이니만큼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고 체험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솔거미술관의 서화 조응하다, 포항시립미술관의 봄이 와 있었다. 풍성한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워줄 우리 지역 전시들 직접 만나보세요. 고혹스러운 자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봄의 전령 매화꽃. 싱그러운 매화꽃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꽃 대신 향긋한 매실의 맛과 향으로 입안의 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묻혀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매실은 잘 안 먹는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 먹어요.
대한민국 매실 1번지 광양의 특급 매실이 고급스러운 맛으로 재탄생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신세계로 떠나볼까요? 광양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건물에서 광양 매실의 이유 있는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친환경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광양 매화빵 제조 공장입니다. 광양시에서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매화빵을 공모해서 그때 선정이 된 이후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인정한 발명품인데다 특허 출원의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특별한 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볼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새콤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또 공략해서 앙금을 넣어서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머핀형 카스테라처럼 거기에 매실을 넣어서 접목했더니 아이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광양에서 재배한 친환경 매실의 효소와 장아찌가 듬뿍 들어가는 것이 이 빵의 특징인데요. 매실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장아찌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게 맛의 비결. 우리 밀과 우리 쌀을 이용해 반죽을 하고 합성 첨가물이나 방부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건강함을 추구한 고급 디저트랍니다. 온도하고 환경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빵이 굉장히 예민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매실의 효능을 알아보는 게 좀 어렵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빵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 새콤한 매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가 콕콕 박힌 팥앙금을 듬뿍 넣어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한 빵도 있습니다. 빵의 재료로 쓰이지 않았던 매실로 맛과 모양을 달리한 두 가지 빵을 개발하기까지 30년 제빵 경력의 내공이 필요했죠. 지금 한 횟수로 하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전국에 이렇게 매실 들어간 매화빵이라는 그런 거는 있는데 매실이 들어가 있는 매화빵은 없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빵. 매실의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품고 매화꽃이 아로 새겨지니 그야말로 광양을 대표하는 빵으로 손색이 없겠죠.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매화꽃 모양이. 이 매화빵을 하면서 광양 대표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낱개 포장까지 마치고 나면 세상에 선보일 준비 완료. 매실의 새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품은 빵은 관광객들에게도 광양 시민들에게도 인기 만점 영양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이거 애들이 좋아해. 아, 이거. 안에 먹으면 매실이 약간 씹히거든. 그래서 식감이 좋다고 좋아해. 애들이. 그 애들이 그냥 매실은 잘 안 먹거든요. 시다고 해서. 근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광양 매실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카페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특별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실 발효 초청을 이용해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카페입니다. 매실을 발효시킬 때 보통은 설탕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곳에선 값비싼 조청을 이용해서 더욱 건강한 매실 효소를 만듭니다. 매실을 조청으로 발효시킨 매실 조청 효소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을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일단 소화 잘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감기가 안 걸려요, 지금. 그래서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디저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맛과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기는 똘똘한 한과 한번 배워볼까요?
예, 제가 오늘 매실란을 만들 건데요. 이 매실란은 아까 항아리에서 뜬 그 매실 가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실 가육하고 그리고 효소를 여기 조청에 먼저 집어넣을게요. 조청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래 매실이 굉장히 새콤하잖아요. 아예 처음에는 먹지도 못해요, 새콤해서. 근데 조청의 그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자기의 그 신맛을 뱉어내고 조청의 단맛을 먹어요. 그래서 이 가육이 굉장히 맛있어요. 와, 맛있는 과육을 조청에 넣고 끓여내면 단맛이 응축되어 더욱 맛있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조청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세요. 조금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잘 놔두면 꼬들꼬들해지거든요. 또 이제 이거 티밥이 수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꼬들꼬들해져요. 자, 아까 이렇게 말려놨던 가육을 이제 이거를 나눔으로 동그랗게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지 않을 정도. 동그랗게 빚은 매실 과육에 쌀튀밥을 촘촘히 묻히면 앙증맞은 크기의 매실란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추와 잣으로 장식을 하면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실란이 완성됩니다. 매실 발효 조청으로 은근한 단맛을 낸 강정과 유과까지 한식 디저트계의 고급 삼총사와 매실차의 완벽한 조화. 매실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한상 차림은 한 번 맛보면 두 번, 세 번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으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처음 마셨는데 참 좋았어요. 느낌도 좋았고요. 상큼하고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란다라는 그 조청을 해가지고 한 그 음식도 맛있고 또 유가도 다른 뭐 설탕 같은 거 넣지 않고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묻혀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입안 가득 봄의 상큼함을 전하는 매실 디저트가 제격. 맛과 영양의 풍미까지 완벽한 디저트로 건강한 봄맛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갈마동을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요식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고 작은 힘이지만 함께 버텨보겠습니다. 가시죠. 힘내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요식업을 시작한 청년 한일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아파트와 주택들로 빽빽한 도심 사이에 하나의 틈처럼 예쁜 공간이 있다는데요. 골목을 돌고 돌아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저 힘내소가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드릴 곳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게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사장님입니다. 감성 돋는 일본식 라면 가게의 주인장 이진혁, 히구치리사 부부. 어떻게 라면집을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일본 나리타의 호텔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해서 이제 라면집을 한국에 와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함께 일하다가 사랑이 싹튼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웬일이야. 2017년 일본 음식을 배우러 유학을 떠난 이진혁 씨는 1년 만에 히구치리사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됐답니다. 이후 이진혁 씨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한 히구치리사 씨. 면발처럼 쫄깃한 부부애가 느껴집니다. 사장님이야 여기가 고향이니까 편하고 지인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환경이잖아요. 야, 같이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最初は、韓国に住むっていう旅行とはまた違うずっと住む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で不安はありましたけどそれもいい経験かなと思って自分のために
と思って、まあ不安はありましたけど頑張ろうと思って韓国に来ました。 일본의 노포처럼 작은 골목에서 단골들에게 일본식 정통 라면을 대접하고 싶었던 부부의 꿈. 코로나가 종식된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잘 되고 싶었지만 뭐 코로나란 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견디고는 있는데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작은 힘이지만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청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 또 힘내서 전문이죠. 아우, 자, 갑니다. 청소! 힘내서! 취미는 청소, 특기는 미소. 저 힘내소가 드디어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일하는 자태 보소. 정말 듬직하지 않소? 대한민국 500만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반들반들하게 닦아봤는데요. 이참에 코로나19도 사사삭 닦여나갔으면 싶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교자 만드는 시간.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왼손은 이동만 시켜주는 느낌. 힘을 주면 안 돼요. 아하. 오른손이 다 접어주고. 아하. 밀고 접고 밀고. 네. 아하. 오른손으로 접어주고 왼손은 거들 뿐. 숙련된 부부의 손길로 탄생한 교자입니다. 여기를 뭉쳐주고 여기를 찝어주고. 아, 왜 안 되지? 이게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똑같은 만두인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역시 전문가가 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자 빚기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고 계십니다. 미리 만들어서 냉동고에 저장을 해놓으면 좀 훨씬 더 빨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해봤었는데 모양도 일단 흐트러지고 육즙도 이제 끓이면서 다 새어나오는 느낌이라. 네. 이번에는 라면의 생명이죠. 생면 끓이기를 배워봤는데요. 이 집의 대표 요리인 츠케멘은 농후한 돈코츠 스프에 면을 담가 먹기 때문에 면을 먼저 푹 삶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면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정도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약 11분 정도 삶습니다. 근데 바쁘다 보니 계속 시간 체크는 못하고 제가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면을 한 가닥 올려서 이 면을 살짝 눌리면 심지가 보입니다. 이게 심지가 다 익을 때까지 그렇게 삶고 있습니다. 잘 삶은 면은 면발을 한 번 더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찬물로 헹궈주는 것이 필수 코스죠. 물기를 탈탈 털어서 쫄깃한 면발 위에 김과 고기 그리고 반숙 올려주면 츠케멘 준비 완료! 이번엔 수제 교자를 요리해볼까요? 초벌 삶기로 속을 싹 익힌 후 살짝 기름에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수제 교자가 완성됩니다.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제 얼마만큼 맛있는지 맛을 확인해야지요. 네. 감사하게 사장님이 또 저를 위해서 라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의 대표 요리 돈코츠 츠케멘을 소개합니다. 담백한 정통 돈코츠 츠케멘과 얼큰한 돈코츠 츠케멘. 여기에 한입 베어 물면 턱하고 만두소가 알알이 터질 듯한 수제 교자까지 환상의 짝꿍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힌 생면을 진득한 국물에 호로록 적셔 먹으면 우와, 담백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일본 현지식 정통 츠케멘이라고 하는데요. 라멘 한 그릇에 일본 여행, 먹어서 세상 속으로 떠나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드실만 하세요? 야, 이 만두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다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다르네요. 안에서 육즙이 쫙 퍼지는데 오, 괜찮고요. 맛있어요. 라멘 와, 반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상당히 끌림이 있고
중독성이 있네요. 이런 새로운 맛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힘내소! 지난해 5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당차게 문을 연 이곳을 위해 힘내소가 특별한 방역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내방하시는 홀 공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공간,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주방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을 또 완벽하게 살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이며 손님들 좌석 곳곳까지 꼼꼼하게 방역을 해주는데요. 이제 마수거리만 잘하면 오늘 장사는 슬슬 풀리겠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학파 주인장의 정성 어린 솜씨로 만든 즉회맨. 과연 첫 손님의 입맛을 만족시켰을까요? 이쁜 말 잘했어. 들리십니까? 즉회맨 흡입하는 ASMR.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의 뿌듯해하는 순간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깨끗이 드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이 집은 자주 오시나요? 네, 이 집은 한 달에 2-3번 정도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골이시네. 제가 단골집이에요. 예.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걸음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 사골의 풍부함이 입안에 되게 좀 가득 차는 좀 특징도 있고, 면도 되게 식었을 때도 탱탱하고 맛있어서 저는 되게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느낄 정도로 일본에서 먹었던 현지 맛이랑 너무 비슷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맛을 차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변함없이 준비할 거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 정성 들여서 내놓고 하루가 참 바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특히 요식업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라면 먹고 갈래요? 비법 육수에 담가 먹는 쫄깃한 면발 돈코츠 즉회맨. 입에서 다 터지는 육즙의 군만두까지. 여러분의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 먹고 자영업자도 살리고 대한민국 소상공인 가게들 많이 애용해주세요. 힘내라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매출이 폭발하는 어마어마하게 핫한 라이브 커머스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을 돕는 특급 홍보 요원이 있다는데요.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유명한 남요원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그 친구잖아요. SNS 친구. 그니까요. 예. 제가 먼저 신청을 했고요. 바야흐로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최근 다양한 콘텐츠 채널이 생겨나고 있죠. 요원 씨도 소셜미디어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방송 준비도 손수해가며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자신의 일상도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여줄 게 무궁무진하다는 그녀. 오늘 남요원 씨의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동행해볼까요? 한 시간을 달려 닿은 곳은 정선. 서둘러 짐을 꺼냅니다. 또 도와주실 거면 이거 들어주세요. 평소 같으면 혼자 해야 할 일들, 노기환 리포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짐꾼 역할을 맡겨봅니다. 들어간 곳은 옛 살림집을 재현한 아라리촌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가장 싱싱한 라이브 방송이 펼쳐질 텐데요.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채팅창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특징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상품은 바로 정선 특산품 블루베리 벌꿀. 먹방이 또 대세잖아요. 벌꿀을 이용한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뭐 세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블루베리 벌꿀을 이용해서 명절 때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라던가 뭐 안주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딱 맥주 안주네요, 이거. 그죠? 네? 구도 여기 딱 좋죠. 전문 크리에이터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네? 오늘 라이브 커머스 아닙니까? 소비자한테 뭔가를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신뢰감을 줘야 되는 거죠. 제품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신뢰, 이 공간이 갖는 어떤 신뢰. 그때 이 건물이 갖는 이 한옥, 오래된 이 고택이 갖는 신뢰감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송에도 아는 채도 일가견이 있는 노기환 리포터 뒤로 남요원 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배경은 안 나오나? 꿀을 활용한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완벽한 세팅을 마쳤습니다. 진심과 정성이 가득 담긴 상품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매력이죠. 진짜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네. 이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올해 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오늘 대표님도 출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남요원 씨가 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해야죠. 예, 그 출연할 만반의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남요원 씨가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리허설 한번 해보죠. 자, 벌꿀 블루베리 어떤 겁니까, 대표님? 예, 이 꿀이 이러면 안 됩니다. 벌써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벌써 요새는 스피드 대시거든요. 꿀을 우리가 하는 달달한 꿀인데 거기에다가 블루베리의 효능을 접목시킨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 이런 꿀로서 자료도 준비했다는데 인쇄가 이상해요. 인쇄를 왜 거꾸로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셀카 모드여가지고 반대로 해야지 시청자가 보이시기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화면 안에는 이렇게 제대로 보이죠. 네네네 바로 보이죠. 그래서 네. 재밌네요, 근데. 한글을 잘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읽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선 블루베리 벌꿀. 시험 성적서가 증명하는. 시작합니다. 예. 드디어 SNS 라이브가 서울개미님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개미님 혹시 이런 벌꿀 보셨나요? 벌꿀인데 색이 보라색 깔이 나는 벌꿀 보셨나요? 세상에 이렇게 처음 나온 블루베리 효소 벌꿀인데요. 네, 한번 맛볼까요? 순조롭게 이끌어가는 궁금하세요? 방송. 체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베테랑이지만 사실 1년 전만 해도 방송 풋내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 보랏빛보다는 양성 교육도 아이들 때문에 받게 됐다고 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유튜버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배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시간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좀 놀랬었었고. 친숙하지만 근사한 태백 곳곳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라이브 커머스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죠. 생방송 강원 이제 노기환 리포터와 콜라보까지 성사시켰네요. 모시고 이 음식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미남 MC 노기환입니다. 네, 지금 뭐 화면 보시다시피 미남인 걸 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이 블루베리 벌꿀 대표님께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계신데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여러분 좀 많이 사주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강원도 정선의 지역 경제 발전에도 좋고 많은 꿀을 봤지만 블루베리 벌꿀은 처음 봅니다. 처음 보나요? 예. 우리 그럼 보라색 꿀도 처음 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꿀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나눠드리고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꿀차입니까? 네. 좋네요. 네. 그렇죠. 사탕 같아요. 저도 맥주 한 잔 하면서 맛있네요. 우리 노 크리에이터의 먹방으로 채팅창이 핫한데요. 농가에 부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서 기쁜 고심 끝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쪽으로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남요원 씨 같은 분이 이
강원도에 계시고 원대에서 찾아오시는 분보다 비용도 작게 들어가며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훨씬 이렇게 서로 업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에서 지금 1인 방송의 커머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장르가 개척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인 방송 라이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면 된답니다.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알릴 홍보 요원 남요원 씨의 활약 기대할게요. 양구가 최고죠. 양구가 최고입니까? 양구가 최고입니다. 뭘 그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국토 정중앙 사과? 봄의 정령 곰취? 아니면 크고 달다는 양구 수박과 멜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양구의 신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용소빙벽. 매달린다 그곳에 얼음이 있으니, 오른다 그곳에 하늘이 있으니, 얼어붙은 물줄기를 거슬러 겨울을 오르는 사람들, 그 뜨거운 열정을 만나러 가봅니다. 올겨울 눈도 참 많이 왔고 이 날씨도 매섭게 추웠는데 이 양구에 새로운 겨울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과연 뭘까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자태,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의 용소빙벽입니다. 등반가들에겐 이미 소문난 명소, 그런데 전 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강원도에 이런 빙벽 타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됐다가 작년 겨울부터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빙벽의 새로운 어떤 명소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깊은 산속도 아닌 도로 옆에 이렇게 좋은 인공 빙벽장이 있다니 양구 용소가 빙벽을 조성하기에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 평균 기온이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창이기 때문에 24시간 그늘이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면 녹지를 않고, 그래서 이 빙벽을 즐기기에는 아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빙벽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진짜 완전 생초보인데 저도 이 빙벽을 좀 어떻게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빙벽은 워낙 위험하고 오르는 어떤 그런 장비 사용법, 그다음에 어떤 이 자세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일정한 교육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하는 경험은 좀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많은 분들이 빙벽 등반 교육을 받고 계셨는데요. 저도 언젠가 저기에 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론 공부라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 장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빙벽을 오를 수 있는 아이스 바일이라고 이런 피켈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험막하게 생긴 이 피켈이 중요한 손이 되는 장비가 되고요. 또 발이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램폰이라 하거든요. 12발짜리 아이젠 이 크램폰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빙벽 등반은 볼트가 없거든요. 그런 볼트의 역할을 해주는 아이스 스크류인데, 이거를 이제 얼음에 돌려서 고정을 시키시면 이게 굉장한 힘으로 충격을 줘도 잘 버텨줍니다. 이걸 믿고 이제 등반을 하는 거죠. 하네스, 헬멧, 뭐 장갑 뭐 이런 것들, 보온 옷들 다 챙겨서 입으시고 등반을 하시면 됩니다. 양구 용소빙벽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 해마다 이곳에서 빙벽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등산학교 학생들. 1년 중 이때에만 실습이 가능해 빙벽 수업이 더욱 즐겁습니다. 빙벽 등반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암벽 등반 이런 걸 익힌 분들이 보다 어려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이 빙벽 등반을 하는데, 빙벽 등반도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그런 기술을 차츰차츰 연마하고 있습니다. 양구 빙벽과 오늘 초면이지만 전문 강사가 꼼꼼하게 가르쳐주니 안전은 노 프라블럼. 너무 세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얼음이 깨져요. 그래서 정확히 내 머리 앞에,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가운데다가 툭 걸고 스윙을 하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잘 숙지하고 곧바로 실습에 나서는 수강생들. 사실 고난도인 빙벽 등반에 나설 정도면 이미 암벽 등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90도로 꼿꼿하게 선 얼음 앞에서도 제법 능숙한 모습. 이 빙벽 타시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 빙벽은 몇 년 됐는데 훈련은 재훈련 받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암벽하고 예. 거벽을 이제 함으로써 네. 이제 이 빙벽도 연장의 교육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그래서 이 동계 훈련으로서는 아주 적당하고 좋은 이 클라이밍입니다. 안전을 위해 빙벽 등반은 늘 2인 1조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동료가 밑에서 생명줄을 잡아주는 거죠. 등 뒤에 동료를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측 프로의 얼음을 찍어 오르는 스릴. 단단한 바위와 달리 미끄럽고 부서지기도 쉬운 빙벽은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어우, 너무 아찔한데? 암벽은 바위와 내 손이 어떤 하나가 돼서 그 일체감으로 등반을 하는데, 빙벽은 사실 그 사이에 피켈이라는 그 바일이라고 하는데, 이 바일이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바일은 내가 의지하는 곳으로 꽂히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순간적인 판단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암벽 등반의 어떤 확실한 홀드가 아닌 내가 설치한 그때그때 홀드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짜릿함이 있죠. 오직 나의 선택으로만 개척해 나가는 길. 조심스럽게 두드려도 보고 과감히 발을 디디기도 하며 같은 코스에서도 각자 다른 자신만의 얼음길을 오릅니다. 착지하는 순간 아 살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좀 대견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몰입되어지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분은 옆에 넓은 빙벽 놔두고 굳이 힘든 데로 올라가시네. 이곳저곳을 골라 오르는 것도 빙벽의 재미. 다들 날 저무는 줄 모릅니다. 시간 왜곡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시간 왜곡이요? 예. 아침에 서울에서 7시에 출발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집에 갈 때 돼 있어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빙벽의 마법. 오늘도 순식간에 해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양구 용소 빙벽은 잠들지 않습니다. 조명을 환히 밝힌 빙벽 앞에 다시 선 등반가들. 지금까지 이런 빙벽은 없었다. 국내 최초 야간 등반이 가능한 빙벽장. 그러는 반나 야근도 야식도 아닌 야빙. 이야, 멋있습니다. 고요한 세상에 오직 얼음을 찍는 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리는 이 순간, 마치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어딘가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는 기분입니다. 태양 아래 소화는 또 다른 촉감의 빙벽. 오르면 오를수록 별이 쏟아질 듯 다가오는 밤하늘이 익스트림한 이 스포츠를 더욱 감상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밤에도 빙벽을 원래 탑니까? 저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야간 개장을 한 겁니다. 낮에 하셨을 때랑 이 밤에 하셨을 때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낮에 할 때는 좀 이게 좀 추운 느낌,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포근하고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조명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얼음과의 특별한 교감. 전국을 뒤져도 야간에 빙벽 등반이 가능한 곳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등반가들에게 이곳이 반가운 거겠죠. 인공 빙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시설이 주간용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양구군에서 상당히 지금 명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겨울이야말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거꾸로 오를 수 있는 역전의 계절. 어떤 난관도 타고 넘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이 지금 양구 용서빙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양구의 숨은 명소.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겨울 명소가 되길 기대할게요.